월드컵 3개월 앞두고 김민재가 경기 중 동료에게 폭발한 진짜 이유. 홍명보 감독이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월드컵이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발리는 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에 터져나왔죠.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경기 도중에 김민재 선수가 동료 선수를 향해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는 겁니다. 김민재가 얼마나 온화한 성격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김민재가 경기 중에 선배 선수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항상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던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왜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전술 때문이에요. 일단 경기 결과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4골이나 먹혔습니다. 0대4예요. 0대4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팀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코트디부아르가 약한 팀은 아니에요. 드록바를 배출한 아프리카의 강호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패를 당한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나왔어요. 모든 기자들이 궁금했던 건 하나였죠. 도대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습니까?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브레이크 타임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게 맞아요. 브레이크 타임. 경기 중간에 선수들이 물 마시고 잠깐 쉬는 그 3분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는 우리 팀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3분이 지나고 나니까 선수들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경기 결과를 바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프로 축구 선수들이 물 마시는 3분 동안 집중력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상대 팀은 브레이크 타임 동안 뭘 했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물 마셨을 텐데 왜 그들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전술적인 문제를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로 돌리는 전형적인 무능한 감독의 변명이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홍명보 감독이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당일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서령우 선수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서령우 선수의 답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령우는 감독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경기 중에 오는 브레이크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 사실 핑계에 가깝죠. 선수들에게는 그저 물을 마시며 잠시 쉬는 타이밍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선수가 감독의 변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선수가 감독을 공개적으로 반박한다는 건 팀 내부에 엄청난 불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령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 직설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비판했거든요. 현재 대표팀이 사용하는 3백 시스템은 소속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전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월드컵 3개월 앞두고 선수들이 익숙하지도 않은 전술을 억지로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령우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윙백으로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수비는 자신 있지만 팀에서 잘하지 않던 공격적인 플레이를 억지로 수행하려다 보니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선수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감독의 전술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현재 대표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이 왜 문제인지 파헤쳐 볼까요? 현대 축구에서 3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전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3백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엄청난 훈련 시간과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포백 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해요. 좌우 풀백과 두 명의 센터백이 일렬로 서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쓰리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쓰리백에서는 중앙에 세 명의 센터백이 서고 양쪽에 윙백이 배치되죠. 이 윙백들은 공격할 때는 측면 공격수처럼 높이 올라가야 하고 수비할 때는 재빨리 내려와서 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구사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윙백의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왕복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윙백이 올라간 타이밍에 볼을 빼앗기면 그 순간 엄청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팀은 바로 그 공간을 노리고 역습을 펼치죠. 김민재 선수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쓰리백은 포백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고 활동량도 엄청나게 요구됩니다. 11명 전원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만 시너지가 나는 전술이에요. 김민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현재 대표팀의 준비 상태로는 쓰리백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을 경험하고 있는 김민재가 보기에도 홍명보의 쓰리백은 무리수였던 거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왜 쓰리백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리백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시험 직전에 갑자기 새로운 공부 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같아요. 익숙한 방법으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망하는 거죠. 실제 경기 장면을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측 윙백으로 나선 김문환 선수를 보세요. 홍명보 감독은 김문환에게 윙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요. 김문환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런 역할을 맡긴 거죠. 하지만 이게 엄청난 독이 됐습니다. 김문환이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다가 한 번만 제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비우고 올라간 우측 사이드 공간은 그야말로 광활한 벌판이 되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빌드업을 할 때 의도적으로 김문환의 뒷공간을 노렸어요. 김문환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롱볼 하나 띄우면 그대로 찬스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미드필더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봤어요. 상대 공격수가 질주하는데 우리 미드필더들은 걸어다니는 이른바 산책 축구를 구사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뒷감당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김민재 선수 혼자였습니다. 김민재는 원래 중앙 수비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어버린 사이드 공간까지 메우러 가야 했어요. 중앙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이드로 뛰어가야 하니까 판단이 늦어지죠. 멈칫거리는 사이에 상대는 이미 침투를 완료하고 슈팅까지 때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비 부담이 계속되자 김민재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경기 영상을 다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상대의 크로스를 간신히 막아내고 내려온 김민재가 여전히 수비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김문환 선수를 향해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김민재가 뭐라고 소리쳤는지는 정확히 안 들리지만 입 모양과 제스처를 보면 빨리 내려와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김민재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김문환 선수는 김민재보다 한 살 많은 선배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김민재가 선배한테 대놓고 소리를 지를 정도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경기 중에는 반말을 써라. 선후배 따지지 말고 축구만 해라. 히딩크는 한국 축구 특유의 선후배 문화가 경기 흐름을 방해한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김민재의 분노는 정당한 전술적 요구였어요. 수비 라인의 지휘관인 센터백으로서 팀 동료에게 올바른 포지셔닝을 요구한 것뿐이죠. 하지만 한국 축구의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김민재가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가 보기에 현재 대표팀의 전술과 운영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홍명보 감독의 김문환 선수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문환을 홍명보의 양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문환이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아도 계속 선발로 나오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한 경기 못하면 바로 벤치로 가는데 김문환만큼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게 팀 내부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선수들은 공정한 경쟁을 원해요.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특정 선수가 감독의 총애를 받아서 계속 기회를 얻는다면 다른 선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특히 김문환 때문에 본인 포지션을 빼앗긴 서령우 선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령우는 원래 좌측 풀백이 주 포지션인데 김문환을 우측에 고정으로 쓰다 보니까 서령우를 억지로 좌측으로 돌린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예요. 서령우가 좌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버리면 서령우의 경기력은 당연히 100%가 나올 수 없어요. 익숙한 포지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할 선수를 다른 자리로 옮겨놓는 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반토막 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서령우는 3백 시스템 자체도 익숙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포지션도 바뀌고 전술도 낯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올 리가 없죠. 실제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다시 보면 더 명확해요. 김문환 선수가 공격 상황도 아닌데 어중간하게 높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으로 압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는 바로 그 빈틈을 노리고 롱킥을 날렸어요. 볼이 김문환이 비워둔 공간으로 떨어지자 코트디부아르 공격수가 단숨에 치고 들어왔죠. 조유민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김문환이 비워둔 공간을 메우려다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이걸 조유민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조유민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김문환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급하게 커버하러 갔다가 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비 라인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결국 내 골이나 먹히는 대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여전히 김문환을 고집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축구 해설가들과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드컵 3개월 앞두고 수비 전술을 실험하는 건 자살행위다. 맞는 말이에요. 실험은 평가전 초반에 해야죠. 월드컵이 코앞인데 선수들도 익숙하지 않은 전술을 억지로 구사하게 만드는 건 팀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3백 전술이 현대 축구에서 잘 안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축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템포가 빠른 현대 축구에서 3백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윙백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엄청난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우리 대표팀이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윙백들은 계속 위아래로 왕복하느라 후반전에는 지쳐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 가담을 안 하고 산책이나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3백을 고집하는 건 선수들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김민재가 화를 낼 만도 하죠. 바이에른에서는 완벽하게 짜인 전술 시스템 속에서 뛰다가 대표팀에 오니까 엉망진창인 전술을 소화해야 하니까요. 그럼 홍명보 감독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혹시 자기가 선수 시절에 3백으로 성공했던 경험 때문은 아닐까요? 홍명보는 2002년 월드컵 때 리베로로 뛰면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3백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히딩크라는 세계적인 명장이 완벽하게 설계한 시스템이었고 선수들도 충분한 시간 동안 훈련해서 몸에 익힌 전술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선수들도 익숙하지 않은데 억지로 따라하려는 건 무리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 이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홍명보는 선수로서는 훌륭했지만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그리 화려하지 않거든요. K리그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U-23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A매치 대표팀을 맡아서 복잡한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황당한 건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타령하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탓하는 건 정말 비겁한 짓이에요. 감독이 할 일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술을 잘 짜고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경기 중에 올바른 지시를 내리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선수들 탓?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예요. 서령우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선수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안 뛴 게 아니라 전술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령우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답답함이 느껴져요. 소속팀에서는 하지도 않던 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SNS에는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김민재가 경기 중에 저렇게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홍명보의 고집이 팀을 망치고 있다. 김문환이 정말 감독의 양아들이라도 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거든요. 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감독은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김민재 팬들은 정말 억울해하고 있어요. 바이에른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던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계속 구멍을 메우느라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하고 있거든요. 김민재의 개인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인데 자꾸 김민재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니까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손흥민은 또 어떻고요? 손흥민도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찬스를 거의 못 받았어요. 3백 시스템에서는 측면 공격이 주로 윙백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 같은 윙어가 볼을 받을 기회가 적어져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이라면 그 전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 가장 빛나는 선수인데 3백 시스템에서는 수비 가담을 너무 많이 요구받아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제대로 못 펼쳐요. 우리나라의 가장 창의적인 선수를 수비수처럼 쓰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예요. 홍명보 감독의 잘못된 전술 선택과 고집,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독이 할 일은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술을 수정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익숙한 포백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각 선수를 본인의 주 포지션에 배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스트리아전에서도 또 3백을 고집했고 거기서도 1대0으로 졌거든요. 연속 패배인데도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월드컵까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본선에서 정말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는 모습을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엉망진창인 수비를 보여주고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을요. 그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팬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선수들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감독의 잘못된 전술 때문에 다 망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이 세대의 선수들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낭비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같은 시기에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하고도 선전했고 프랑스하고도 잘 싸웠어요. 물론 일본도 졌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코트디부아르한테 0대4로 발렸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감독의 차이예요. 일본은 유럽에서 검증된 감독을 데려왔고 그 감독이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감독을 정치적인 이유로 앉혔고 그 감독이 선수들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KFA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도 크긴 해요. 제대로 된 감독 선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홍명보를 밀어넣은 것부터가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당장 다가온 월드컵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홍명보 감독이 고집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3백은 우리 팀에 맞지 않아요. 선수들도 익숙하지 않고 준비 시간도 부족해요. 차라리 익숙한 포백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선수들이 편하게 뛸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김문환 같은 특정 선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실력과 폼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